오늘 ABC 특집 대담에서는 전 세계 750만 재외 동포 경제인을 하나로 잇는 세계 한인 경제무역협회 월드 옥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종범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열린 2025년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국내외 기업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K-비즈니스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재외 동포 경제 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까지 오늘은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한인 경제 무역협회 월드옥타 회장 박종범입니다. 우선 연임을 축하드리고요. 연임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세계 한인 경제 무역협회는 지난 1981년도 지금부터 44년 전에 이제 해외 한인 경제인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된 협회인데요. 그 동안에는 전부 그 회장들께서 담임으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연임에 도전을 해서 연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전부 담임으로 끝났던 그런 협회장을 이번에 제가 다시 연임을 하면서 맡게 되었는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임을 함으로 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2년 후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임하실 때 옥타 특별법과 그리고 청년 기업들 스타트업 육성을 꼽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를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연임에 도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44년의 역사를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협회가 해왔던 거는 맨 먼저 우리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의 네트워킹을 강화를 하고 그 네트워킹을 근거로 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 발로 개척에 도움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차세대들이 이 회사를 만들고 또 발전시키는 나가는 과정에 우리 선배들이 좀 더 도움을 줌으로 해서 그들이 수월하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 협회가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그 전 세계적인 그 어떤 경제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만만치 않는 그 전 세계 경제 여건이 조정되고 있다 보니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어려운 게 사실이라 이거죠.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들,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한인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협력의 영역을 넓혀보자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장소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세대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마땅한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벤처 캐피탈이나 AC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직접 한국에 있는 청년 실업가, 청년 사업가들이 새로 창출해내는 프로그램에 직접 우리가 투자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자. 라는 그 자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대회도 준비를 해 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건도 있었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의 중국산 히토류 공급하는 건에 때문에도 이런 핵심 원자재 확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올독 다루는 조직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꼭 필요한
원부자재, 어떤 원자재, 그리고 뭐 농수산 제품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서도 수출도 해야 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출과 수입이 공존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올드옥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최대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약 중심의 매칭 구조로 이루어졌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국내 중소기업들이 434개 중소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를 했고요. 해외에서는 저희 이 회원들이 58개 국가에서 1,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를 했고, 또한 동시에 21개 국가에서 현지 바이어들이 한 150명이 참가를 해서 약 한 1,3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실질적으로 참가를 했고요. 한국에서 343개 기업들이 참가함으로 해서 약 한 2,000여 명의 한국의 경제인들이 참가해서 전체적으로 한 3,300여 명에서 그 정도의 경제인들, 국내외 경제인들이 함께 상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는 약 한 3,80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 상담 금액으로는 약 한 2억 8천만 달러어치의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빈, 그리고 올해 안동, 그리고 이번이 인천이 세 번째였는데요. 네. 실제로 해외 진출에서 성공한 기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다면? 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를 진행함으로 해서 국내에 유망한 이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바이어들, 그리고 우리 이 회원들이 직접 그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충남 천안에 소재한 GNT라는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지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됐던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그 프리텔이라는 회사가 거기에서 만나서 상담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뒤로부터 계속 상담이 진행돼서 그로부터 작년 10월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금년 5월 달에 실질적으로 그 프레틀사와 GNT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금액이 무려 3억 유로, 4,600억 원어치의 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업체였기 때문에 자본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충남의 김태흠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원해 줘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도 확대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4,600억 원에 대한 오다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됐던 거가 가장 제 머릿속에 남는 우리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의 성과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 챕터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죠? 네. 어떻게? 저희 이제 세계 한인 경제무역협회는 현재 75개국에 155개 도시의 지회를 가지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회원들이거든요. 7천여 명의 CEO들과 저희 그 차세대 무역 스쿨을 통해서 배출한 차세대 39세 이전의 차세대들 약 한 3만 6천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4만 3천여 명 정도의 정회원과 준회원들이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해외 750만 해외 동포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협회 단체들 중에서는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고 규모가 큰 순수 민간 경제 단체입니다.
그러한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한국의 경제인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가 저희들한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 재외동포 경제권과 국내의 그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네트워킹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이외에도 뭐 기획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그러니까 국내 여기 한반도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경제인들과 해외 750만 해외 경제인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요 근래부터 특히 우리가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지만 최근에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이 한류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K 컬처, K 뷰티, K 푸드, K 컨텐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K자가 붙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K 그 말 자체가 명품이라는 말로 통할 정도로 모든 게 다 K자를 붙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K 국방, K 조선, K 철강, 뭐 K 반도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두가 K 명품 이제 그런 식으로 확정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정말 어떤 그 유행이나 한류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냥 가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영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컬처, 문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 한국인들의 어떤 생활 방식,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전통적인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런 어떤 한류가 어떤 단시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머릿속 깊이 한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한국 제품에 대한 친밀감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기들이 보는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현대차, 기아차 이것들이 자기 나라 차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고 거기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보는 TV가 삼성, LG TV가 자기 나라 제품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오래가게 만드는 거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을 같이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K 명품, K 이꼬르 명품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흐름을 시장을 보시면서 제일 눈에 띄는 K 뭐 흐름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분야가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보이는 거가 물론 이제 캐대헌을 통한 이런 그 문화 쪽이 첫 번째잖아요. 뭐 K-팝을 비롯해서 K 드라마, K 뮤직 그리고 이제 K 그 어떤 무비들 특히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해외 한국 식당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한국 식당에서 현지 젊은 현지인들이 한국의 정말 고유의 음식들, 예를 들자면은 그 매운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먹는 모습,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매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 자랑하고 자기들 SNS에 올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와 정말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죠. K푸드가 제일 K푸드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해외 재외 동포 경제인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해외 시장
예, 물론 미국, 유럽 다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다 해볼 만하다고 할 시장을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를 보십니까? 저기 이제 해외 시장의 개념이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아무래도 제일 이제 시장이 큰 시장이 미주 시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미주 시장인데 요즘에 이제 그 미국에서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때로는 이제 현지 직접 투자를 함으로 해서 반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영속성을 가져가야 된다를 하는 거가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최근에 뭐 3,500억을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에 플러스 시켜야 할 그런 시장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이제 그 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흥 시장에 대한 확대, 저기 중남미 시장,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고 동유럽에 대한 시장 확대, 이런 분야도 우리가 계속 놓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장이 특히 이제 지난 그 정부 때 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러시아가 저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2022년 2월 24일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뭐 전쟁도 이제 뭐 3년이 넘었으니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 중국 시장과 러시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시장들에 대한 그 우리의 진출, 그런 것들을 각 업체별로 각 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각 단체면 단체별로 그 전략들을 새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다가 전통적인 유럽 시장이랄지 동남아 시장이랄지, 여기가 이제 특히 한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인천 대회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산업형 클러스터 매칭 프로그램을 좀 선보이셨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업형 매칭 클러스터의 의미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동방성장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동반성장, 상생을 모색해 가자라는 게 동방성장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3개의 대기업들이 저기 바잉 데스크를 설치를 해서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직접 사주는 그런 상담의 역할도 했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우리 회원들이 또 이렇게 직접 제조를 하고 계신 이제 회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제품을 또 우리 그 대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어떤 쌍방향의 비즈니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고 매칭. 얘기할 수 있죠. 네. 또 한 번 또 신설하신 게 스타트업 대회. 네. 그리고 강조하시는 게 차세대 한인 경제인 프로그램. 네. 네,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해서 해외의 저희 회원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과의 상담, 수출 상담을 이루어지게 만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동방성장위원회가 함께함으로 해서 국내 대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수출 상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거. 거기에 세 번째로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 한국의 이제 청년 스타트업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자기가 창업한 그 제품에 대한 거를 이렇게 경쟁 컴피티션을 통해서 경진 대회를 통해서 소개함으로 해서 이번에 그 스타트업에 이제 심사를 했던 분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의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 계약도 했던 거가 업체 하나는 50만 불어치의 투자를 직접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억만 불어치의 그 투자를 직접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투자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청년 실업가, 청년 사업가들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해외 자금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저희가 해외에 차세대 무역 스쿨을 그러니까 해외의 차세대들을 한국에 오게 해서 모국 방문 차세대 무역 스쿨을 했어요. 거기에 38개 나라에서 약 한 100여 명의 해외에 사는 우리 이 차세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일주일간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내에 벤처 캐피탈, 국내에 사업을 일으킨 그런 업체들과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무역 스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무슨 무역 실무 교육하고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그 비즈니스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저희가 했었고요. 한국의 그런 또 한국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2세들과의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네트워킹을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도 이번에 만들었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호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차세대 모국 방문 이제 창업 무역 스쿨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38개 국가에서 100여 명의 우리 차세대들이 왔잖아요. 거기에 국내에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차세대들이 2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분들이 같이 자리를 만들므로 해서 이게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죠. 해외에서 온 우리 차세대들은 국내 업체들을 실제로 만남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좀 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만남으로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또한 또 반면에 국내 그 중소기업 자녀분들은 전 세계 해외 시장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됐잖아요. 뭐 미국은 미국, 유럽은 유럽, 물론 뭐 평상시에 학교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했겠지만 같은 또래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런 차세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감 있게 그러면서 훨씬 더 비즈니스 친화적인 상태에서 대화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게 4개월을 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지려면 벤처 캐피탈들과 엑스들이 약간 뭔가가 협업이 일어나져야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쪽에서는 한국의 이제 어떤 청년 사업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창업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자본이 딸릴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마케팅을 해나가는데 홍보 마케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나 조직상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회사들이 자기 자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소개하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해외의 벤처 캐피탈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올적타 회원들이었다 이거죠. 그분들 앞에서 자기 회사에 대한 자기 제품에 대한 자기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자리가 됐던 거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협력 관계가 모색될 수가 있고 투자 유치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첨천히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엑스포를 찾은 뭐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뭐 잘 알겠지만 1902년 120여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이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주한 게 우리나라의 이주 역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123년 전 바로 120여 명의 우리 한국인이 이민을 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한인들이 그 인천 송도에 다시 와서 한국산 제품들을 직접 사주기 위한 제2의 이제 제품의 이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번 송도 대회는 굉장히 의미가 컸었고요. 거기에 이제 함께 해주신 뭐 인천시의 유종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들 그 많은 지원을 해주고 협조해 주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정말 전 세계에서 58개 국가에서 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와주신 여러 우리 회원들, 월드옥타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차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현지 바이어 여러분들께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엑스포에 참가해 주신 국내의 434개 업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한인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됐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한국과 해외 한인 경제인들과의 교류의 장을 넓혀나가는데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월드 옥타가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 세계 한인 경제 플랫폼 아닌 세계 한인 경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 예. 자리가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과 청년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이끌고 있는 월드 옥타의 행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담이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BC 특집 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